네, 오늘 알려드리는 김에 다 알려드릴게요. 뭐 좀 아끼면 뭐합니까? 뭐 저 그냥 다 시원하게 다 알려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시원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다 이 원리에 적용시키니까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남들보다 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무언가 뭐 고민되는 게 있으시면 일단 시작하고 양을 늘려보세요. 매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지금 비록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꾸준히 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왕 할 거면 잘해야지. 이 생각 자체가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최대 단점은 잘해야지 라는 생각에 안 해요. 그게 문제야.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중력을 높이는 법.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집중력과 플러스 에너지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는 뭘 해도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정길로 할게요. 저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이다. 뭐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3시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 저는 그냥 뭐 못해도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노력 함수는 TC 스퀘어다 라고 제가 존경하는 고승덕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 면에서 존경합니다. 뭐 인성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고승덕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E는 에포트입니다. 이게 그 에너지는 MC 스퀘어, 뭐 이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 뭐 이게 질량 에너지 함수인데 이걸 아인슈타인이 만든 함수예요. 이거를 빗대어서 이렇게 고승덕 변호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E는 에포트, 그러니까 노력 함수는 시간에다가 집중력의 제곱을 곱한 거다 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하려면 일단 체력이 중요하죠. 집중력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집중력은 어디서 나오냐? 집중력은 물론 선천적인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선천적인 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저는 후천성이 이 부분에 한해서는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그걸 좀 많이 느껴요. 그러면 집중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예를 들게요. 공부를 하는데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집중력이 떨어져도 훈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떨어져도 많이 하면 그냥 늘어요. 집중력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많이 하면 늡니다. 계속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냥 훈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집중력 자체가 늘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강조할 부분인데 심박을 높이는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산책을 많이 한다. 산책 3시간 해도 저는 심박이 하나도 안 높아지거든요. 걷는 거를 아무리 장시간 해도 저는 집중력이 높아지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심박이 높아지는 거,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단 뛰어오르기, 뭐 한 10층까지 계단 오르기, 이거는 심박이 안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뭐 계단은 10층까지 전속력으로 뛰어 올라가도 호흡이 하나도 가쁘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분은 그 올림픽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엄청난 분이시니까 10층까지 뛰어 올라가면 진짜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10층까지 올라가는데 빠르신 분들이 대략 한 1분 내외 걸려요. 아주 빠른 사람들은 한 30초 내외. 1분에 이렇게 엄청난 고강도 운동을 쏟아내는 데는 집중력이 진짜 극도로 발휘가 되거든요. 집중력이 거의 극한까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많이 요하는 훈련을 하게 되니까 집중력이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력 향상에는 계단 오르기가 그래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하는데 집중을 못 해요. 산만해요. 어쩌죠? 이런 분들은 계단 훈련을 한번 시켜보세요. 네, 되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계단을 어떻게 뛰어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또 교보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둘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달리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키기 시작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인데 어떻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엉성하지 않습니까? 시선 앞에 보고. 네, 이게 좀 처음 달리기 한 거예요. 연결이. 한 작년에 주먹을 앞으로 치면 안 되고 뒤로만 치면 돼. 작년 가을쯤 되는 것 같아요. 몸에 붙이고.
어딘가 모르게 좀 엉성한 게 느껴지시죠? 네. 요런 상태였다가 이제 제가 훈련을 꾸준히 시켰어요. 꾸준히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저께 같이 새벽에 가가지고 달리기 시켰어요. 100m 달리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100m 트랙에서 뛰는 팔치기 겁니다. 세게 하고 뒤로 세게 쳐. 뒤로 세게. 팔치기 하는 거 보세요. 진짜 잘 치죠?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팔치기만 끝까지 이렇게 하면 돼. 끝까지 힘내. 몇 달 동안 저 훈련을 선 하면서 넘어가야 돼. 엄청 엉망이 늘었어요. 엉성한 모습은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저 선 넘어가야 돼. 느려졌어. 더 빠르게. 22초. 오, 많이 빨라졌네. 네, 신기록 세웠습니다. 네, 22초 97. 이게 지금 제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늘 강조하는 계단 훈련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되면 출발. 2칸씩 뛰어 올라가죠. 계속 2칸씩 올라갑니다. 근데 힘들어갖고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지쳤으면 한 칸 올라가다가 또 힘이 좀 차면 2칸 올라가고. 표정 보세요. 집중력이 나쁠 수가 있습니까? 초집중 상태예요. 네, 이제 한 8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9층. 이제 한층 남았죠? 지금 나오겠다. 쉬어자. 느려지면 안 돼. 58초. 네, 58초. 처음 나왔습니다. 59초는 2번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기록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집중을 했겠습니까? 네, 숨 쉬는 거 보세요. 짱인데? 보이시죠? 숨이 안 쉬어집니다. 진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훈련을 하는데 집중력이 안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제 큰아들도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작년 가을에 처음 달리기 시작했을 때요. 그래도 아무래도 형이라서 네, 동생보다는 잘하죠. 근데 보시면 아직 몸이 좀 일자로 펴져야 되는데 약간 요렇게 굽은 느낌이 나죠. 네, 이게 코어가 완벽하게 딱 펴져야 되거든요. 달리기를 잘하면 약간 요런 느낌이 나야 됩니다. 다리는 여기 있고 몸은 여기 있는 약간 요런 자세로 뛰면은 되게 빠르게 잘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뛰는 거라서 뭐 요 정도만 해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랑 등산을 좀 많이 다니던 때라서 체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괜찮죠? 가볍게 잘 뛰지 않습니까? 뛰는 거 있다 친구들 보내줘. 네, 아주 잘 뛰고 있어요. 네. 폼 좋죠. 네, 동생보다 처음 뛸 때 확실히 더 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올 봄쯤에 100m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오 빨라. 팔 세게 치고. 자세 엄청 좋죠. 무릎을 최대한 들어. 상체 앞으로 숙여. 네. 거의 다 왔어. 그리고 그 꾸부정한 모습이 거의 없어졌죠. 예, 꾸준히 훈련을 하면 계속 좋아집니다. 오케이. 아 저번보다 느렸다. 20초 59. 네, 20초 59 나왔다고 들으셨죠? 20초 59. 그리고 어저께 또 100m 측정을 했거든요. 네, 이제 100m 측정 어저께 한 모습입니다. 준비되면 출발해. 엄청 빨라졌어요. 팔치기 더 세게 하고 끝까지 밀어. 팔치기 더 세게. 다리 크게 올리고. 막판 스포트 끝까지 선 넘어가야 돼. 19초 16. 신기록인 것 같은데? 네, 19초 16. 그 우리 막 초등학교 때 시간 재면은 막 14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운동장이 대각선 뛰잖아요, 보통. 이게 100m가 아니에요. 뭐 한 70m, 80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쟀던 기록은 솔직히 말하면 100m 기록은 아니에요. 그냥 말만 100m라고 할 뿐이지 100m 기록이 아닙니다. 네, 100m는 이렇게 실제 트랙에서 재봐야 알 수 있어요.
초5인데 제 큰아들이 19초 나왔잖아요. 물론 엄청나게 훌륭한 기록은 아니지만 그냥 웬만큼 뛸 줄 아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반에서 1등 하는 학생 정도. 전국에서 뭐 순위권 하는 학생들이 한 13초, 14초 뭐 요 정도가 네, 전국에서 제일 잘 뛰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한번 재보세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저도 이렇게 애들하고 재보거든요. 뭐 저도 뛰긴 했는데 저는 어저께 쟀을 때 한 14초 얼마였지? 115인가? 뭐 대략 요 정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운동화 신고 복장 안 와가지고 해서 이 정도 나왔으니까 다음에 좋은 신발 신고 제대로 달리면은 한 13초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13초는 네, 저한테도 되게 꿈의 기록이에요. 네, 13초 달리기 한 번도 나온 적 없거든요.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초 나왔으면 좋겠네요. 딴 길로 좀 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집중력과 심박수를 올리는 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심박을 한 200에 가깝게 아주 높은 심박까지 끌어올리는 게 집중력 강화에 매우 좋아요. 네, 이거 집중력을 키우는 데는 이보다 좋은 건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집중력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이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하고 내가 잘하고 싶은 거를 꾸준히 하면서 심박 운동을 한다. 보셔서 알겠지만 아까 달리기 하는데 뭐 끼케야 20초 걸리고 10층까지 계단 오르기 하는데 뭐 한 1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쵸? 제가 어저께 측정했을 때 이제 100m 달리기 하고 또 10층까지 계단 오르기도 측정을 했는데 37초 나왔거든요. 제가 빠를 때 신기록이 한 36초 정도인데 계속 신기록 나올 순 없고, 네, 신기록 나왔다 안 나왔다 하잖아요. 뭐 제가 한 이 정도 수준이고 저보다 훨씬 빠른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한 30초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20초대면 거의 뭐 선수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시간 재면서 한번 계단 오르기 10층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 공부를 하라고 하지 말고 계단 오르기를 시켜보세요. 네, 그러면 공부를 합니다. 거짓말 같지만 네, 실제로 네, 제가 겪고 있고 주변에서도 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오늘 성공학 칼럼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성공학 칼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스트레스인데요. 우리 병원 가서 뭐 어디 아프거나 하면 원인이 뭐 다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스트레스 하면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죠. 스트레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뭐 저는 스트레스 안 받는 성격인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요. 요즘에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냥 제가 요즘에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인간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살 수 있구나. 이게 놀랄 정도로 요즘에 일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해지면 저도 스트레스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가면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좀 쉬고 싶다. 뭐 진짜 이 쉬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나 좀 일 좀 정리하고 좀 쉴까?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뭐 휴가를 갈까? 좀 휴식을 좀 취할까? 좀 휴식기를 가질까? 뭐 이런 각종 쓸데없는 생각들이 이렇게 막 저절로 이렇게 일으켜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일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싫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침에 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주말에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평일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주말에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 때가 있거든요. 피곤하다, 힘들다, 왜 이렇게 오늘은 힘들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극약 처방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안 되겠다 하고 정말 바로 달리러 나갑니다.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힘들다, 나 이거 좀 뭐뭐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곧장 바로 달리기 하러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뭐 2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 달리기 하러 나가요.
그냥 신발 신고 밖에 비가 오면 뭐 비 맞고, 네, 비가 안 오면 뭐 더 좋은 거고. 근데 바로 달리기를 하고 마지막에 좀 강하게 달려요. 세게. 뭐 100m 달리기 하듯이 100m 뭐 언덕 달리기 뭐 요런 거를 꼭 합니다. 그럼 이제 숨이 헐떡헐떡 되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싹 사라져요. 그러면 하루를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솔직히 좀 힘들긴 한데 저는 그래도 몸이 힘든 게 좋아요. 몸이 힘든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우울한 느낌도 좀 들고 저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나은 것 같아요.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면은 더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늪으로 빠지고 나락으로 빠지고 좀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한번 세게 달리고 오면은 땀 한번 쭉 빼고 나면은 몸은 좀 힘들지만 이렇게 뭐 한 2, 30분 달리는 것 같거든요. 30분 정도 이렇게 강하게 달리고 나면 한결 좀 머릿속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스 관리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막 걱정이 많을 때 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많고 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잖아요. 그러면 쉬면 뭐 할 건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오히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놓고 만약에 쉰다. 그럼 나는 뭘 할까? 그럼 뭐 여행을 간다. 여행을 근데 뭐 한 일주일만 가도 솔직히 좀 지겹거든요. 일주일쯤 갔다 오면 되게 지겨울 것 같은데 갔다 와서 다시 일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뭐 이렇게 2달짜리, 3달짜리 여행도 가보고, 뭐 7박 8일, 9박 10일, 뭐 올해에도 한 2주 정도 가족여행 갔다고 했는데, 여행을 좀 많이 다녀와서 솔직히 여행에 대해서 한은 없어요. 네, 그냥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많이 가본 것 같아서 상상 여행이죠. 어떻게 보면 상상 여행을 한 1년짜리 뭐 이런 거 떠나보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한 1년 정도 여행을 떠나갔다가 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겹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겹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할 일도 없이 1년 동안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솔직히 저는 아들이 둘이잖아요. 초등학생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2명 아들 데리고 이게 케어해줄 바에는 그래 차라리 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렇게 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다행이죠.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살면서 많이 받잖아요. 그죠? 모든 돈은 스트레스와 함께 온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없는 돈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동반해야 반드시 돈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돈은 반드시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쵸? 일을 하든, 뭐 투자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1도 안 받을 수밖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 없이, 스트레스 프리? 네, 이런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저는 좀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는 할 수 있죠. 과도한 스트레스만 좀 막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거는 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체력이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진짜 너무 강하게 받는 것 같아요. 요즘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진 것 같다, 좀 화가 많다 하시는 분은 좀 체력부터 좀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몸이 안 좋아지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좀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걱정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길게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면 스트레스가 되게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투자를 하거나, 옆집에 뭐 누구는 돈 벌었는데 나는 왜 빨리 부자가 안 되나, 이렇게 뭔가 빨리 이루려고 하면 요때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거의 매일 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매일 올리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이렇게 팍팍 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급하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크게 받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물론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게 누가 봤을 때는 뭐 일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저한테도 일이기도 하죠. 근데 그래도 제가 좋아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강의하고 썰 풀고 뭐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유튜브 이거 솔직히 수익이 거의 없어요. 유튜브 수익 뭐 진짜 제가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될까요? 그나마도 저희 그 편집해주는 PD님께 이거 뭐 그냥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 자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물론 이거 유튜브를 함으로써 제 광고 효과가 있고 브랜딩이 되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뭐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냥 이거 돈만 보면서 이렇게 유튜브 맨날 찍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키워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제가 받는다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길게 하려고 하거든요. 유튜브 뭐 5년 10년 하면 그래도 뭐 구독자 10만 20만 뭐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하면 뭐 누군가는 나를 알아줄 거고 뭐 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를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거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 채널이 뭐 천천히 커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네,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약간 좀 침체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지금 좀 진짜 업황이 정말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이렇게 침체기에 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좀 이렇게 다양한 시도도 좀 해보고 마케팅은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마케팅도 하나하나 좀 도전해 보시고 좀 길게 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마케팅 하나 딱 했는데 바로 성과가 안 나온다고 바로 성과 안 나오는 게 사실 당연하거든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꾸준히 테스트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는 지금 대부분 좀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코인은 뭐 올해 연초에 시작한 분들 아니면 뭐 대부분 물려 있으실 거고 주식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동산 뭐 지금 상승장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부동산 뭐 되게 좀 침체돼 있고 이렇게 다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투자가 좀 잘 안 풀리니까 빨리 올랐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근데 그러면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마음이 힘듭니다. 저는 이게 전업 투자자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조급하게 투자하기 쉽거든요. 전업으로 하니까 따로 이렇게 생활비나 현금 흐름이 없으면 이게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그냥 투자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로하고 그냥 저축.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 아닐 뿐이지 뭐 부동산 투자하면 부동산에 돈을 담아 놓는다 생각해야지 이걸로 빨리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좀 길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장에 내가 지금 이자 내느라 너무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뭐 손절을 하든 뭐 익절을 하든 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좀 관리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생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뭐 100억이 있든 이 금액이 크다고 해서 더 많이 행복하고 뭐 이런 게 진짜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100억이 있는 분도 투자를 잘못해서 뭐 손실을 마이너스 10억을 이렇게 손실을 입었다. 그럼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마이너스 10억도 내가 좋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게 저는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좀 불행해지는 건 그게 제일 손해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면 그게 제일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의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같은 침체기 그리고 저 사업이 뭐 작년 같지 않고 뭐 지금 저도 사업에 매출이 이렇게
하얀 곡선을 좀 그리고 있거든요. 그럼 저도 당연히 스트레스 엄청 크겠죠. 그러면 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이러다 자칫하면 적자 보는 거 아니야? 위기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약간의 위기감을 주면 더 열심히 사람이 사는데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장점도 있긴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분명히 우리를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만약에 스트레스가 1도 없다, 그럼 누가 열심히 살겠습니까? 열심히 살기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스트레스가 아예 없으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적절하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본인에게 되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은 대부분 머릿속에 있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거를 머릿속에 자꾸 상상을 하면서 그런 게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정적인 생각, 걱정스러운 생각, 그런 생각이 들면 저는 그냥 바로 달리러 나갑니다. 그럼 머릿속이 맑아져요. 걱정이 다 없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너무 미워만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불행해지면 이게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좀 어느 정도 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몸을 좀 많이 굴리세요. 몸으로 뛰세요. 몸을 많이 쓰면 확실히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좋은 쪽으로 잘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걱정은 좀 묻어두고, 일단 좀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공학 컬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 한 달에 99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990원씩 이렇게 1000명이 돼도 한 얼마죠? 99만원? 1000명이 등록하셔도 1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반을 떼가요. 이게 돈 벌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다 공개해서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좀 클릭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풀 버전은 아무래도 편집이 안 된 영상이니까 지속으로 보기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한 달에 990원 진짜 최저가입니다. 더 싸게 할 수도 없어요. 요즘에 껌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 원하시는 분만 솔직히 필요 없어요. 거의 일주일 내로 편집본 다 올라옵니다. 편집본이 더 쾌적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누가 물어보셔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주제는 유튜브를 매일 찍었더니 생긴 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 말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무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 요거를 9월에 강의를 했어요. 9월 25일 월요일 밤에 했네요. 그쵸? 이때 제가 173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했습니다. 173 기존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씩 7, 일주일에 7일, 주 7일, 매일이죠. 3은 3년간. 그러니까 하루 1시간씩 주 7일 매일 3년 동안 하면 무엇이든 하면은 성공한다. 이게 주요 핵심이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양을 늘리는 게 일단 중요하다. 나도 할 거다. 나는 유튜브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니까 주 6일 동안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가급적 찍는 걸로 하고 주 6일 동안 유튜브를 촬영할 생각이다. 제가 이래서 163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90% 이상 제가 약속한 거를 지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매일 제가 지금 오늘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수업이 11시 훨씬 넘어서 한 11시 반 정도에 끝났는데 1시간 동안 이게 강의할 거 유튜브 영상 찍을 거 준비해서 지금 또 찍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 영상도 지금 엄청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간 구독자가 늘어난 게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제가 매일 찍기 시작한 게 구독자가 한 1800명 정도 늘어났고요. 지금 게시된 동영상이 무려 한 달 동안 88개의 동영상을 게시를 했습니다. 제가 매일 찍으면서 짧게는 1시간, 어저께 같은 경우는 2시간을 촬영했잖아요. 그쵸? 그거를 편집해서 저희 PD님이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 썸네일과 제목을 달고 올려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88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상당한 양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 유튜브
뭐 인터뷰 영상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컨텐츠를 다 직접 다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대체 매일 저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면 소재 고갈이 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할 말이 그렇게 많지? 뭐 컨텐츠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찍으면 방송할 게 별로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청약에 대해서도 다루고 경매도 다루고 일단 부동산 뉴스들도 다루고 그 다음에 성공학 칼럼도 다루죠. 네, 그리고 제 전공이죠. 네, 교육 관련된 네, 영상들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도서 리뷰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만 해도 사실 컨텐츠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똑같은 거 2번 한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계속 새로운 거를 하는데도 계속 컨텐츠가 정말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소재 고갈, 글쎄요, 뭐, 이거는 좀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향후 1년간은 매일매일 방송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청약도 해야지, 뭐, 그동안 경매는 꾸준히 했었는데, 청약도 해야지, 뭐, 뉴스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었는데, 유튜브를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니까 보통 한 2번 정도 촬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매일 하겠다라고 결심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했는데 2번 정도만 하니까 경매 방송만 하기도 좀 시간이 되게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후순위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경매하고 다음 주에는 이런 것도 해봐야지 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나니까 또 다른 거 제끼고 또 경매하고 뭐 요 정도밖에 못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뭐 할까? 이것들을 나름 계속 찾게 됩니다.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인풋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아웃풋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아웃풋이 중요하냐? 아웃풋을 하려면 인풋을 필요한 것만, 이게 중요합니다. 인풋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인풋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신문기사도 인풋에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부동산 뉴스를 방송하고 싶다. 그럼 거기에 적합한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읽게 되죠. 예, 그 정보를 제 나름대로 뭐 해석하고 확대 생산한 다음에 그거를 방송으로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꼭 필요한 인풋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인풋을 막 이렇게 쌓다 보면은 나중에 언젠가 쓸 때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보통은 인풋을 합니다. 독서도 네, 그런 측면에서 보통 많이 하거든요. 누가 이 책 좋대더라 하면 그 책을 읽고 읽어두면 나중에 쓸모가 있겠지 하고 지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거를 다시 쓸 일이 없어서 보통은 다 까먹게 됩니다. 제가 이따가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할 텐데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좀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아웃풋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인풋이 일단 되게 많아졌어요. 네,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구글 신이라고도 하고 네, 유튜브 AI가 이렇게 좀 밀어주잖아요. 이게 뿌려주는 게 있는 건데 스튜디오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조회수 뭐 이렇게 시청시간 구독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걸 좀 많이 봐요. 노출수, 이거는 구글 AI가 사실 이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클릭률, 이거 얼만큼 클릭하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해줘요. 노출 클릭률은 저희 PD님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썸네일하고 제목이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노출을 많이 해주려면 좀 오래 본 영상을 많이 뿌려주거든요.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나오죠.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이게 높은 영상은 아무래도 좀 많이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죠. 클릭률. 클릭률을 높이는 법은 제목과 썸네일이 중요하죠. 그리고 구글 AI가 많이 뿌려주는 영상은 이게 중요합니다. 시청 지속 시간. 요거는 뭐 영상을 좀 컨텐츠 질과 관련되겠죠. 네. 질 좋은 컨텐츠는 아무래도 좀 오래 보게 될 테니까 저는 보통 이게 강의 영상으로 만드니까 보통 영상들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다른 분이 어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구글신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게 저처럼 유튜버를 여기서는 크리에이터라고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일주일에 주 2회 정도 촬영할 때보다 지금은 한 주 5회에서 6회 정도 촬영하거든요. 이게 주 5회 정도 촬영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하잖아요. 영상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뿌려주는 양이 확실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개개 컨텐츠별로 봤을 때 얘가 만약에 뭐 한 10,000회 정도 뿌려졌다고 치면은 요즘에는 뭐 한 2, 3만회 뿌려주는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좀 많이 밀어주는 거죠. 열심히 하면 구글이 알아준다.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 핵심 주제가 사실 그거였죠. 우리는 질과 양이 있을 때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강의였거든요. 대부분은 질 쪽으로 너무 포커싱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죠. 준비를 많이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이거를 생각해서 질을 계속 높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좀 책도 읽고 경험도 많잖아요. 그래서 질은 둘째고 일단 양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를 갖고 있거든요. 양을 많이 늘리면 어떻게 하면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시행착오를 훨씬 많이 겪게 됩니다. 결국엔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그 경험이 쌓이면 이 질은 차츰차츰 계속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그 영화 사진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이것도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임스 클레어가 지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영화 사진 수업이 있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오로지 질만으로 한 장의 질로 판단하는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직 양으로 많이 찍으면 예를 들어 뭐 100장이면 A, 80장이면 B 뭐 이렇게 양으로만 승부하는 그렇게 평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같은 수업인데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럼 50명은 한 장의 사진의 퀄리티를 보고 나머지 한 그룹은 얘네들은 몇 장을 찍었나 뭐 요걸로 판가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여기에서 제일 질 좋은 사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진보다 퀄리티도 여기에 있는 사진들이 압도했다는 거예요. 양을 많이 승부해보니까 조명도 이렇게 저렇게 써보고 수많은 시도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면서 점차 질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매일 찍다 보니까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 데이터를 더 이렇게 찾기가 쉬워졌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이제까지는 양이 좀 적어서 좀 추측성, 이런 거 같은데 저런 거 같은데 검증을 확실하게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양이 많아지니까 데이터 자체가 확실히 늘어나잖아요. 그럼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한 달에 뭐 한 50개도 안 됐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개 정도 올렸으니까 한 40개 정도? 요 정도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까 보셨지만 한 90개 정도, 88개 정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배로 늘었잖아요. 그쵸? 2배로 늘었지만 조회수나 구독자 수 증가 속도는 2배보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독자는 한 41,000명 정도 되고 이 속도로 가면 내년에는 제가 기대하는 거는 8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데 뭐 잘 모르죠. 뭐 근데 사실 저는 뭐 이거 늘려야지 하는 목적의식 갖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거에 충실해서 내가 매일매일 3년 동안 꾸준히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 측면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만든 말인데 저는 그 유튜브 찍는 과정 자체를 뭐 일이다. 물론 일은 일이죠. 뭐 저도 유튜버니까 이거를 찍는 일 자체를 일하기 싫은 거, 노동 뭐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저의 어떻게 보면 취미 활동이고 어떻게 보면 뭐 생산 활동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 자체를 좋아하면 뭐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고 그걸 3년 동안 꾸준히만 하면 그 결과는 저는 이렇게 신이 점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이 하면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건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서 구독자가 더 안 늘면 어떻게 하면 늘게 될지 그걸 고민을 하면 되고 잘 늘면 그냥 보너스니까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죠. 저는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보통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 부분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답이 되게 빨리 나오는데 대부분은 이게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유튜브에 양을 한번 늘려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실천한 지 이제 한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성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대했던 성과보다 오히려 더 잘 나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무언가 뭐 고민되는 게 있으시면 일단 시작하고 양을 늘려보세요. 매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시작하고 양을 늘리면 무조건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조깅하고 뭐 턱걸이하고 계단 오르기 10층까지 뭐 시간을 재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속도로 저희 두 아들이 다 계단 오르기나 뭐 이런 게 제가 초를 재니까 월등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저희 가족의 뭐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저는 항상 늘 기록을 남겨요. 계단 오르기를 아들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저희 큰아들은 오늘 엄청난 기록을 냈습니다. 무려 42초. 이제까지 최고 기록이 한 46초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매일매일 계단 오르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을 계속 재주니까 제가 막 못 쫓아가고 있죠. 네.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저도 힘껏 뛰어서 막 쫓아가서 찍고 있는데 갑자기 4초를 당겼습니다. 네, 순식간에 4초를. 이게 꾸준히만 하면 무슨 일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확 당겨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성과가 나는 거를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해요. 성과가 날 때까지 계속하면 무조건 성과가 나는데 보면 나오죠. 네, 42초 72. 무려 10층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층에 5초도 안 걸리는 거죠. 4점 몇 초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 힘들어하죠.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큰아들 것만 보여드릴게요. 지난주만 해도 47초가 나왔잖아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확 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매주 촬영을 했어요. 매주. 어찌됐든 제가 계속 수정할 사항들을 알려주죠. 아까 거 보시다가 이거 보니까 되게 느리게 느껴지죠. 네, 그 차이가 한 5초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이렇게 매주 꾸준히 뛰면서 이렇게 계속 촬영을 하고 계속 수정을 해가는 거죠. 되게 중요한 영상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체조 선수가 체조하는 건데 1950년 것부터 한번 보세요. 1950년 것만 한 바퀴 빙글 돌고 끝입니다. 네, 이러고 금메달 딴 거예요. 그리고 요거 볼게요. 2016년 장난 아니죠? 이렇게 해서 금메달 딴 거고요. 여기 보세요. 1950년에 점핑하는 거 이런 모습입니다. 2016년에 점핑하는 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여기도 보세요. 마루 운동 이거 끝이죠? 2016년은 빙글빙글 돌죠? 엄청난 차이죠? 근데 그 차이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1950년대와 그리고 지금 대체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디서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걸까요? 세상의 발전은 경험 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경험 누적. 그러니까 이분들은 운동하는 분들이잖아요. 코치가 있겠죠. 코치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면서 방향을 알려주죠. 그리고 피드백을 주죠. 저는 모든 성공의 원리가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들에게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주고 싶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있으면 성공하지 않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의 노하우를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계단 오르기입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를 계속 제가 촬영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촬영을 한 거를 달리기 하고 나서 아들과 같이 봐요.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좋다. 팔치기를 이렇게 하면 더 빨라진다. 그거를 매 시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깨달음이 와서 갑자기 큰 폭의 상승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향상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향상될 것 같지만, 이런 건 현실에서 많지 않아요. 계단형 상승이 보통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대부분은 많이 포기합니다. 성과가 없으니까. 성과가 없는데 꾸준히 계속하는 거. 이게 가장 힘들거든요.
하지만 저희 두 아들은 제가 리딩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같이 하도록 독려를 하면서 하니까 계속하기 싫었겠지만 어찌됐든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모든 성공이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꾸준히 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최소한 3년 동안 계속 키워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성과가 있든 없든 오히려 구독자가 줄든 늘든 계속 고민을 하면서 꾸준히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저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꾸준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유튜브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자료 조사하고 또 이렇게 방송하고 저희 PD님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시간을 요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누군가는 내 말에 도움을 받고 누군가는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는 강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 유튜브 채널이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댓글 써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댓글량이 적지 않은데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 바쁘면 이렇게 좋아요라도 다 눌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쓴소리든 좋고 나쁜 소리도 좋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 참고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응원들 저한테 정말 다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네, 꾸준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또 1년 결산을 할 수 있는 지금 뭐 한 달 결산쯤 됐는데 1년 결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1000명이니까 좀 더 늘어나면 이제 5만 구독자 되잖아요. 5만 구독자가 되면은 무슨 주제일진 모르겠지만 무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료가 이렇게 싸지 않은데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 되게 큽니다. 매일 강의를 하지만 이때는 또 특별하게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성공학 칼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오늘 쓴 글은 아니고 제가 오늘 다시 재탕하긴 했는데 5개월 전에 쓴 글이에요. 네, 어떤 분이 여기 댓글 다셔서 다시 읽어봤는데 글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많은 거를 시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도 여기서 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한번 다시 재탕을 해봤습니다. 제 큰아들의 생일이 6월 4일이었거든요. 네, 이날 썼던 글인데 제가 나름의 제가 물론 백수긴 하지만 나름의 하루 계획이 있어요. 1일 계획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블로그 글을 하나 써야겠다. 블로그에 뭐 성공학 칼럼 하나 써야지. 뭐 아니면은 유튜브 한 편 찍어야지. 뭐 이렇게 나름의 그래도 1일 계획이 있어요. 저는 그래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대체로 잘 지키는 편입니다. 대략 한 성공률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랑 약속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결심한 건데 90%면 제 생각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뭐 이 정도는 되게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무래도 아들 녀석 생일이니까 좀 맛있는 거 먹잖아요. 이때 빕스를 갔거든요. 빕스에 가서 뷔페다 보니까 이거 좀 엄청 먹었죠. 이거 진짜 엄청 먹고 오니까 배가 너무 부른 거죠. 네, 원래 밥 먹고 나서 저녁 때 글 쓰고 유튜브 찍어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아들 생일날 이제 뷔페에 가서 실컷 먹고 나니까 너무 배가 부르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오늘 그냥 쉴까? 이거 뭔지 아시죠? 원래 이거 하기로 했는데 뭐 누구랑 하기로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 혼자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예를 들어 뭐 요런 비슷한 게 뭐 공부 뭐 이런 게 뭐 그렇죠. 오늘 공부하기로 했는데 배불리 먹고 오면은 그냥 오늘은 일찍 잘까? 오늘 좀 힘든데? 약간 요런 거죠. 오늘 아들 생일인데 그냥 일찍 잘까? 약간 요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좀 멋없다. 이거 그냥
한 줄만 쓰자. 네, 블로그를 오늘 넘어가지 말고 딱 한 줄만 쓰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한 줄을 썼죠. 네, 요거 한 줄 쓴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쓰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부작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제가 얻은 깨달음이거든요. 무엇이든 간에 미루면 하기 싫다. 그러니까 그 일이 실제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미루고 있으면 시작하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기가 싫은 게 아니라 시작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하기 싫다와 시작하기 싫다는 진짜 이게 천지 차이예요. 아, 이거 진짜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 이 차이를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저는 이거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기 싫다 이런 게 있으면 아, 그래, 일단 이제 조금만 눈끝만큼만 시작하자. 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달리기 해야지, 조깅 해야지, 아, 나 빡세게 운동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냥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서 한 10m만, 100m만 뛰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요거는 뭐 한 10초, 20초만 뛰어도 이 정도는 뛰니까, 그럼 뭐 뛰다 보면은 뭐 그냥 준비하고 나온 게 아까워서 10m 뛰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쵸? 결국에 뛰다 보면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어느덧 결승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헬스장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헬스장에 가기 전까지가 너무 가기 싫어요. 그쵸? 뭔 소린지 아시죠?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막상 가서 그냥 턱걸이 한 번만 해야지. 저 턱걸이 하는 거 좋아해서 턱걸이 한 번만 해야지 하고 한 번 딱 하고 나면은 또 이제 한 10개 하게 되잖아요. 그쵸? 기본 세트니까 또 10개 하고 나면은 아, 그래, 오늘 3세트만 해야지 하고 3세트 하게 되고, 그리고 턱걸이 하고 나면 또 다른 운동들 원래 제 루틴대로 이렇게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시작 요거 하나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블로그 글도 뭐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거든요. 한 줄만 써야지 하고 시작한 글인데 진짜 엄청 많이 썼죠. 네. 웬만한 글보다 더 긴 한 편의 글을 썼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썼다. 네.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잘하려고 하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애매한 완벽주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왕 하면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기왕 할 거면 잘해야지. 이 생각 자체가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최대 단점은 잘해야지 라는 생각에 안 해요. 그게 문제야. 예를 들어서 뭐 창업 같은 거, 사업을 시작하는 거, 이거 창업하려면 예를 들어 내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 카페 창업하는데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엄청 합니다. 한 3년 준비하고 나니까 결론이 나오죠. 아, 카페는 내가 알아보니까 별로 돈 안 되네, 이건 별로 할 필요가 없네 하고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결국엔 부정적으로 가서 안 하는 쪽으로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다 할 거면 잘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운동도 사실 10m만 뛰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100m만 뛰어도 되고. 근데 한 번 뛰면은 뭐 한 1시간씩 운동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오해를 하죠. 사실 5분만 해도 되고 5분도 힘들면 1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것만 해도 되는데 괜히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아예 안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제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 뜨면은 바로 뻘떡 일어나십니까? 어떠세요? 보통은 이제 컨디션 체크하잖아요.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10분만 더 자야겠다.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30분만 더 자야겠다. 보통은 다들 그렇게 되거든요.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뻘떡 일어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초중고 때 마찬가지고 20대 때 마찬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한 2018년쯤?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때쯤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아침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5시에 일어난다고 치면 5시랑 5시 한 15분 알람을 맞춰놓고 5시에 한번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알람을 듣고 이때 일어나고, 보통 이게 습관화돼 있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나는 왜 아침에 5시에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굳이 왜 이때까지 이렇게 멍 때리다가 이때 일어날까? 그것도 일어나가지고 부비적 될까? 이게 좀
저도 모르게 그날 갑자기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아, 이거 멋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 내일부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팔굽혀펴기 10개를 해야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디서 봤겠죠 또. 타이탄에 두고 뭐 이런 데 나오니까. 그래서 2018년 정도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말 이게 알람이 울리면 눈 뜨자마자 바로 팔굽혀펴기 10개를 했어요. 그 다음날도 눈 뜨자마자 바로 팔굽혀펴기 10개를 했고. 근데 이게 효과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 정신이 안 돌아오죠. 몽롱하죠. 근데 팔굽혀펴기 10개를 하잖아요. 진짜 잠이 확 깹니다.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와. 잠이 확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스케줄대로 했어요. 뭐 아침에 달리기 하고 씻고 뭐 저 할 거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팔굽혀펴기 10개 해야지 이 생각 하나 덕분에 전 아침에 미적대는 습관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 이후로 아침에 못 일어난 적이 제 기억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피곤하거나 뭐 술을 먹었거나 해가지고 알람 자체를 못 듣고 아예 못 깬 적은 1년에 한 두세 번씩 정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알람을 듣고 내가 잠깐 깼지만 아 좀만 더 자야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와이프도 그걸 보고 엄청 신기해하는데 오늘 오면서 네, 차에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와이프 오늘 치과 갔다 왔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되게 신기하네. 내가 어쩌다가 아침에 눈을 갑자기 확 떴지? 나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못 일어나 고생 많이 했었는데 뭐하다 이렇게 했지?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제 제 방송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제 수업이 밤 9시 반 정도?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네, 밤 9시 30분까지 강의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수학 강사 스터디 하는데 네, 어떤 분이 이제 공부방 오픈을 앞두고 계셔서 설명회도 하고 해야 돼갖고 그거 좀 조언해드리고 밤 10시에 원래 퇴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이프랑 치과 가야 돼서 방송을 못 찍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뭐 보신 분들 계시지만 11시에 방송을 했어요. 밤 11시에. 이게 거의 한 11시간 정도? 수업을 11시간 하고 아침 9시부터 네, 밤 9시 반까지 아침 10시부터구나. 한 11시간 수업을 내리 하고서 끝난 다음에 집에 안 가고 밤 10시에 또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네, 보신 분 계시죠? 유튜브 찍고 밤 1시쯤에 이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한 2시 반쯤 한 것 같아요. 2시 반에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또 이렇게 맥주 한잔 먹고 싶다 그래서 치맥 먹고, 치맥은 이제 안 먹으려고 하여튼 치맥 먹고 밤에 잠 잔 시간이 새벽 3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3시 30분에 잠자긴 했지만 저는 아침에 7시가 되면은 네, 반드시 애들이랑 달리기를 하러 갑니다. 네, 그래서 3시간 반 자고 또 뻘떡 일어나서 알람이 울리면 네, 그냥 뻘떡 일합니다. 네, 뻘떡 일어나서 애들아 일어나 해가지고 또 같이 달리기 하러 갔어요. 오늘 되게 바빴거든요. 치과 갔다 오고 뭐 아까 고래동 공부 강의하고 오늘 밤에 또 오늘 못 찍은 유튜브 마저 찍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매일 유튜브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네, 내일 또 제가 서초 법원 가야 돼갖고 임장 수업이 있어갖고 내일 또 유튜브 못 찍을 것 같아서 네, 내일 강의가 2개거든요.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오전에 강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밤에 찍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질도 중요하지만 일단 양이 중요하다. 양이 밑받침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저처럼 좀 힘 빼고 저 뭐 유튜브 뭐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찍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저는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편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 준비는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오늘 유튜브 내용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담을 더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맨날 할 때마다 오늘 잘해야 돼, 오늘 잘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하면 매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저는 힘 빼고라고 하거든요. 힘 빼고 어떤 도전이든 도전은 좀 힘 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 빼고 한다는 거는 되게 많은 거를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 뭐 이렇게 물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많이 준비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조회수가 잘 안 나와도 혹시라도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그냥 상처받지 말아야지, 요런 게 힘 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려고 안 하고 이거 뭐 자체로 재밌잖아요. 유튜브 찍는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일이고 그리고 뭐 잘 되면 돈도 벌 수 있는 일이고 뭐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힘 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기왕 하는 거 좀 즐겁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이거저거 좀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미루는 습관이 있다, 미루는 습관이 있으신 분, 저도 당연히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러니까 조금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아주 조금만 한다, 이런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팔굽혀펴기 10개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팔굽혀펴기 1개만 하세요. 1개. 저 1개도 잘 못하는데요, 무릎 꿇고 1개만 하세요. 그 정도면 누구나 하거든요. 팔굽혀펴기 1개는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팔굽혀펴기 1개, 뭐 10개가 부담이 안 되는 분은 팔굽혀펴기 10개,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아침이 좀 시작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활기차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글 써야지 하고 계속 미루고 있으면 딱 한 줄만 써야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줄만, 한 발만, 턱걸이 한 번만, 이게 딱 하나만, 아주 코딱지만큼만 해야지,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글쓰기 중요하니까. 글쓰기를 하고 싶으면은 한 줄만 써야지. 책을 읽고 싶으면은 딱 한 줄만 읽어야지. 뭐 이런 책 보고 싶으면은 그냥 진짜 딱 한 줄만 읽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보면 의외로 끝까지 읽을 때가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좀 내가 늘어진다 싶으면 되게 하기 싫지만 그래, 딱 한 줄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감기일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마감기일은 매일이죠. 매일. 저는 마감기일이 매일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왜 매일 있냐, 저는 163 한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주 6일 3년 동안 꾸준히 유튜브를 하루에 1개는 꼭 찍겠다라고 많은 분들과 약속을 했거든요. 물론 못 지킬 때도 좀 있지만 그래도 한 90% 정도는 지키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저는 이렇게 마감 기한이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밤 12시가 되기 전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오늘 또 이게 찍었죠. 네, 내일은 강의가 2개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때는 그때는 못 찍죠.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럴 때를 빼고는, 물리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때, 그런 때를 빼고는 매일 찍으려고 저는 매일매일 마감기를 나름대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데 안 찍고 막 삐대고 있다, 그럼 그때부터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오늘 안 찍었는데 밤 10시쯤 되면 이제 무조건 찍어야 되는구나, 시작해야지 하고, 그래 일단 방송을 켜보자 하고 그냥 일단 킵니다. 그러면 뭐가 됐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감기일이 진짜 정말 많은 걸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매일매일이 마감기한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일 수도 있죠. 네,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한 발만 내디뎌라, 이게 처음이라고 치면 그 다음은 여기에 좀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성공은 어디서 오냐. 톡방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살 수 있냐, 자기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물어보시는 걸 듣고 갑자기 이 글이 생각나서 제가 다시 올린 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열심히 사십니까? 열심히 산다의 정도를, 나는 완전 한량이다, 나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 빵인 사람 없겠죠. 나는 진짜 죽어라, 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 10, 한번 숫자를 한번 써보세요. 0부터 10까지. 7, 6.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옵니다. 뭐 쉬운 질문은 아닌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기가 평가하면 되니까. 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 이게 저는 뭐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길 가는 10명에 물어봐도 그냥 뭐 솔직히 뭐 그러니까 겉으로는 겸손하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열심히 산다고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열심히 살죠. 정말 정말 바쁘게 살고 쫓기듯이 살고 힘들죠. 그리고 열심히 사니까. 근데 돈 버는 거는 수입이라고 써 있는데 성과라고 할게요. 성과는 만족스럽나? 이거는 한번 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과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요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사실 오늘 지금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이거 열었거든요. 그럼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결과를 내는 법, 성과를 내는 법, 수입을 크게 상승하는 법, 비결. 아,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뭐뭐 하는 비결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이런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저는 알아요. 일단 저는 이 비결을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네, 실천하고 안 하고는. 제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중학교 때 중2, 중3 때 이때 수학 점수가 중2 때 60점이었고 중3 때 59점이었어요. 뭐 잘하는 거 절대 아니죠. 근데 중3 2학기 때부터 이렇게 성적이 급상승해서 고1 때부터는 줄곧 수학이 쭉 100점이었습니다. 요때는 평균이 60점대고 요때는 평균이 그러니까 학년 평균이 30점대였는데 정말 급상승했죠. 이거 진짜 급상승 아닙니까? 평균 정도 되던 학생이 뭐 전교 1등 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급상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달리기가 정말 약해요. 달리기를 정말 못하던 사람인데 와이프 이렇게 탄천에서 와이프가 뭐 자전거를 천천히 가는데 따라가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달리기를 정말 못하던 사람인데 물론 엄청 빠르진 않지만 마라톤을 3시간 8분에 뛰었습니다. 네, 요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요런 것도 그렇고 요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2010년부터 한 달에 뭐 한 1,000만원씩은 저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지금 1,000만원은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이때 당시에 1,000만원은 사실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저축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공부도 나쁘지 않았고 네, 운동도 요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턱걸이를 많이 할 때에는 30개 정자세로 30개 정도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턱걸이 영상 30개 하는 거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철봉 많이 하니까 요 정도면 운동도 나쁘지 않죠. 네, 공부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운동 뭐 엄청 훌륭하진 않지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 정도면 뭐 사업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된데 뭐 그냥 우연히 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해서 저는 성과를 얻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믿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열심히 한다. 요게 기준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한 100 정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진짜 열심히 해. 하면은 보통 진짜 열심히 하면 한 120 정도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좀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100을 할 때랑 120을 할 때랑 정말 속상하게 성과가 비슷해요. 뭐 그냥 조금 더 나은 듯도 한데 이게 팍 뛰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냥 비슷해요.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100 정도 했을 때 만약에 월급이 혹은 수입이 한 300만원 정도 됐다. 그럼 120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360만원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이렇게 산술급수적이지 않거든요. 100에서 120이 되는데 이건 기대치입니다. 기대치인데 실제로는 300만원을 받았었는데 120 일하면은 한 310만원 될까 말까? 거의 비슷해요. 그쵸?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 101에서 300만원 버는데 121에서 310만원 버면 그냥 나 안 할래. 나 그냥 옛날처럼 100만 일할래. 괜히 열심히 했네. 네, 보통 이렇게 됩니다.
네, 이 말 공감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번보다 분명히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성적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61점 맞았다고 치면 한 64점? 공부하는 시간은 꽤 많이 늘린 것 같은데 너무 억울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뭐 제 책을 보거나 뭐 제 영상 많이 보셨다면 제가 중2, 중3 때 제 친구 중에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양명우라는 학생인데 이 전교 1등이 공부하는 거를 제가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루 종일 봤거든요. 얘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근데 얘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까지 진짜 되게 저는 그때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이제까지 살면서 받았던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니에요. 인간이 저만큼 공부할 수 있구나. 진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양명호한테 지금도 너무 고맙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의 나는 네 덕에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공부를 저만큼 할 수 있구나. 그때까지는 그 친구가 그냥 전교 1등으로 태어난 줄 알았어요. 천재인 줄 알았어. 이거를 보고서 제가 개념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10시간 공부했다고 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7시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40시간에서 50시간. 제가 말하는 40시간에서 50시간 학교 다니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뺀 거예요. 네, 하루에 순수 공부하는 시간을 이 정도로 네, 늘렸어요. 엄청나게 늘렸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7, 8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 빼고는 그냥 다 공부만 했어요. 그냥 뭐 압도적으로 늘렸죠. 한 4배 정도 늘린 것 같아요. 자기 공부 시간을. 이렇게 4배로 늘리고 나니까 정말 매우 짧은 시간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뭐 이러저러 해서 반에서 뭐 한 7, 8등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한 2, 3등 하게 된 것 같아요. 반에서. 그러니까 점수가 진짜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연합고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 때는 한 180점? 170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이때는 한 195점 정도로 이렇게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180점과 195점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200점 만점이었어요. 이게 불과 한 6개월 만에 얻은 성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3 때에서 고1 때 1년밖에 안 되잖아요.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의 시간을 말도 안 되게 늘리니까 중간 정도 하던 학생이 불과 1년 만에 반에서 1등 정도 하고 그리고 전교에서 한 3등 정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하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늘리면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2배, 3배, 심지어 이때는 좀 극단적이었죠. 4배까지. 이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3배까지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20%, 요 정도 향상은 티가 안 나요. 전혀 티가 안 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힘만 들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성과가 안 나면 재미가 없거든요. 힘만 들고 재미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거를 2배, 3배, 혹은 4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일주일에 한 편씩 2개 정도? 네,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한 2개 정도 하면 2-3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찍다가 지금에는 일주일에 한 6편, 5-6편 찍는데 한 편의 길이가 전보다 뭐 1.5배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비해서 한 3-4배 정도로 양을 늘렸거든요. 그랬더니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구독자 수 증가도 그렇고 조회수도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불과 한 달 만에 조회수가 2배가 넘었습니다. 한 2.5배 된 것 같아요. 2.5배? 3배? 이 정도로 확 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자영업자거나 뭐 사업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외를 뭐 그냥 1개, 2개 뭐 이렇게 했었죠. 보통 이렇게 하니까 대학 다닐 때 그쵸? 1개 하거나 2개 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과외가 잘 터지기 시작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는 한을 다 했거든요. 한 명은 뭐 매일 가르치는 학생도 있었고 과외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 가르치는 학생도 있었고 이거 포함해서 과외를 4개에서 6개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니는 시간 외에 허락하는 모든 시간에 다 과외를 했어요. 이랬더니 정말 또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했더니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성적이 일제히 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과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 다루는 능력이 좋아지고 내 수학 실력도 엄청 좋아지고 100점 맞게 하는 전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생긴 노하우로 저는 수학학원을 하게 됐고, 네, 그걸로 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20% 요 정도 향상됐을 때는 재미가 없어서 뭐 성과도 안 내고 오래 하기가 힘들었는데, 오히려 2배, 3배, 4배로 이렇게 양을 확 늘리니까 성과가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뭐 한 3배 정도로 유튜브 양을 늘렸더니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매일매일 찍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원래 163 하고 있었는데 지금 263을 하려고 지금 뭐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하루에 1일 2라이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또 한 2-3배 정도 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유튜브에서 얻고 싶었던 성과들이 이제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기본적으로 체력을 많이 키웠어요. 마라톤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뭐 운동도 하고 하면서 체력을 엄청 키웠거든요. 체력을 키우면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2배, 3배로 늘릴 수 있다. 근데 체력이 딸리면 이거 하면 바로 몸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그렇게 많이 봤지만 몸살 잘 안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덜 아픕니다. 네, 먹는 것도 잘 먹고 나쁜 거 덜 먹고 잘 자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운동 많이 하니까 체력은 좋아요. 네, 건강하다고 자부할 순 없지만 확실히 체력은 남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잠 안 자도 좀 덜 피곤하고 일 많이 해도 좀 즐겁게 할 수 있고, 네, 그런 체력이 좀 밑바탕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체력을 일단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 20% 요 정도 성장하고 싶다고 요 정도만 노력을 하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책에서도, 저는 이게 저만 겪은 줄 알았는데 책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타이탄의 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어 써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 한 개 써보기 뭐 이런 거 하면은 잘 안 써지거든요. 근데 아예 아이디어 뭐 50개 쓰기 이러면은 허접 쓰레기 같은 거를 막 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양질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네,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 했죠. 영화 사진 수업에서 한 그룹은 질만으로 판단하고, 한 장의 사진의 질, 한 그룹은 얼마나 많이 찍었나 양으로 판단하고, 근데 결국에는 양을 많이 한 곳에서 아주 고퀄리티 사진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지 같은 아이디어라도 많이 쓰다 보면 점점 이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더 잘 나오고,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점점 더 좋아집니다. 타이탄의 도구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매출을 2배 성장시킬 만한 전략이 떠오르지 않으면 10배 성장시킬 전략을 떠올려 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는 똑같은 생각으로 조금 더 그냥 의지를 가지고 그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의지에 기대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지에 기대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배, 3배, 4배 이렇게 양을 늘리려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2개씩 유튜브 라이브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소스가 되는 거를 얼마나 많이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늘 유튜브 컨텐츠 생각만 해야겠죠. 이런 게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네, 이런 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마라톤 얘기했잖아요. 제가 달리기를 정말 못했었는데 제가 월화수목금 평일에는 하루에 10km씩 10km 이상 매일매일 뛰었고요. 주말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러니까 보통 일요일날 뛰었는데 주말에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뛰든가 해서 35km 이상을 뛰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뭐 마일리지가 많을 땐 한 100km씩 뛰었거든요. 적을 땐 80km. 그러니까 일주일에 80km에서 100km를 매일매일 뛴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00km에서 400km 정도 뛰거든요.
요 정도 뛰니까 달리기 실력이 월등히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0% 20%뭐 요 정도가 아니라 한 4배 5배로 늘리니까 마라톤 실력이 월등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를 진짜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코딱지만큼만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은 일단 버리세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성과가 안 납니다. 진짜 잘하고 싶으면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뭐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진짜 내 가진 모든 리소스를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어떤 성공도 10% 20% 향상돼서 된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책 뭐 이거 보고 저거 보세요. 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음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다 됩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아, 쟤는 좀 이상한 인간이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잖아요. 솔직히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아까 와이프도 자긴 살면서 살면 제 남편이잖아요. 보통 여러분 뭐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열심히 산다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와이프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살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근데 돈을 그거밖에 못 버는 건 너무 신기하다고.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 재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따져 묻더라고요. 내가 모자라서 그래라고 말하는데 진짜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성공의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정말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제 아들도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냐 누가 묻는다면 그냥 본인이 원해서 열심히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건 뭐 본인 선택인 것 같다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선생님이거나 공무원이시다. 그러면 월급이 솔직히 되게 박봉이시잖아요. 아, 진짜 저는 공무원분이나 학교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한 250, 300? 300만 원 정도? 뭐 그냥 넉넉 잡아 300이라고 쓸게요. 이거보다 안 될 것 같은데 300만 원 월급을 받고 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사시는데 은퇴하고도 뭐 그래도 이거랑 비슷한 돈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250만 원? 공무원 연금이나 뭐 교원공제에서 요 정도는 거의 뭐 종신토록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젊은 분들은 이것도 못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으로 내 삶을 좀 미니멀하게 많이 안 쓰고 여기에서 만족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저는 정말 안정감 있고 뜻깊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못 살 뿐이지 이런 삶이 의미가 없다거나 별로라거나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정말 자주 이런 삶을 꿈꿀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이렇게 글 쓰고 영상 찍고 이러면 살아도 멋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명우랑 그 친구도 서울대 나오고 지금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거든요. 그 친구 진짜 똑똑한 친구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재능에 그렇게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는데 그 친구 생활 철학이, 삶의 철학이 배워서 남주자거든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배워서 남주자. 학교 선생님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배워서 남주는 게 직업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배워서 남주는데 수강료도 좀 받고 좀 저렴하게 받고 대신에 나도 돈 많이 벌고, 저는 이게 사업가다 보니까 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친구는 돈을 생각 안 하고 이쪽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청렴하고 멋있잖아요. 그쵸? 그냥 멋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좀 돈 너무 좋아해서 멋있진 않아요. 저도 인정하는데, 근데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 뭐 좋은데 안 좋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낯간지러운 소리 못 하겠어요. 아, 돈은 쓸데없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돈 버는 것보다 재밌는 일이 전 모르겠어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다. 근데 나는 좀 월급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너무 열심히 살고 싶진 않아. 뭐 이런 생각에 일을 그동안 적당히 하고 계셨다면 요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퇴사하게 되거나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적당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하거나 하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일단 타성에 젖으면
갑자기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돼요. 그게 저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노후가 되게 무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급변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 난 내 사업하면 그때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물론 그렇게 되긴 하는데 습관이 쉽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하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뭐 생긴 게 그래요. 저는 편하게 살 팔자가 못 됩니다. 네, 한 달만 편하게 살아도 조금만 지나면 또 금방 일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사는 게 좀 나중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저처럼 사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좀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네, 그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잔소리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잔소리 정말 많이 했는데 제목이 미친 폼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방법이잖아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두 줄 요약하겠습니다. 두 줄 요약. 첫 번째는 그냥 시작은 간단하게 한다. 한 발만, 한 줄만. 이렇게 좀 가볍게 내려놓고 힘 빼고 그냥 조금만 해보면은 사부작 하다 보면은 네, 결국 끝까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0% 20% 상승이 아니라 2배, 3배 리소스를 더 많이 갈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그래야 재밌어서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네, 헬스도 이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근육이 막 나오는 게 느껴지고 살이 빠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재밌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재밌어서 꾸준히 계속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2배, 3배 리소스를 늘리셔서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공학 칼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유튜브 찍은 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한 2달? 2~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매일매일 찍으면서 기대했던 그 숫자들 있잖아요. 기대하면서 이제 매일 찍으면 요 정도는 성장하겠지 이렇게 막 기대를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기대 이상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올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튜브를 매일매일 찍기 전까지는 한 달에 뭐 한 1000명 정도 구독자가 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도 아니죠. 28일 동안 28일에 2600명씩 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인가 2020년인가 대략 요 정도의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어요. 올해 초죠. 2023년 1월 3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요 정도의 구독자 이제 3만 명 됐다고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4만 명 된 게 아주 최근이에요. 4만 명 된 게 언제인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한 2달 됐나? 한 달에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매일매일 찍다 보니까 구독자 늘어나는 숫자가 되게 빨라졌어요. 네. 그래서 분석을 보면 조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4주 동안 2600명 늘어났고 최근에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최근 7일 사이에 우와 이제까지는 4주에 1000명씩 늘어나는데 일주일에 1400명. 어우 이 속도로 늘어나면 미쳤는데요, 그쵸? 그러면 4주면 2800, 5600. 와, 막 한 달에 5000명씩 늘어나겠네요. 뭐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꾸준히 열심히 할 건데 이렇게만 계속 늘어나주면 일주일에 1400명씩 늘어나면 네, 10만 명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2024년에는 10만 명이 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바라고는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네,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48시간 조회수 이게 폰으로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48시간 조회수가 10,000에서 2만 정도? 요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한 5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한 3~4배 정도 늘어난 거죠. 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수익이 한 $500 정도. 그러면 대략 한 달 수익은 $2,000 정도 되겠죠. $2,000. 되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소소하지 않습니까? $2,000. $2,000면은
대략 한 260만 원 정도? 어떠세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네, 저희 PD님 월급 주고 나면 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애드센스만으로는 네,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근데 또 시간 투자를 하면 또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건데 단순히 이 애드센스 수익만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큰 수익을 바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하락장이잖아요. 부동산 침체기고, 그리고 좀 경제 위기를 앞두고 있다. 경기 침체? 약간의 경기 침체기라서 큰 채널들도 이렇게 다 수익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뭐 웅달책방, 뭐 김작가 TV, 각종 재테크 채널들 있잖아요. 조회수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성도 조금씩 다 떨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에서 저는 되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뭐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채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목에 좀 어그로를 좀 많이 끌고 그런 거는 사실 좀 있거든요. 네,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열심히 찍었는데 조회수 안 나오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네, 그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어그로 끌게요. 제가 좀 봐주세요. 네. 좀 귀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하여튼 뭐, 기대 이상으로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노출수 있잖아요. 노출수가 뭐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는 구글 AI, 그러니까 알고리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노출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글신이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뿌려주거든요. 제가 요즘에 나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영상을 막 20개씩 올리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30개 정도 올리는 게 목표인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지금 한 20개 정도 올리고 있어요. 이것도 꽤 많은 거죠. 그랬더니 구글에서 열심히 막 뿌려주고 있습니다. 전보다 뭐 한 57% 많이 뿌려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뿌려주는 것도 숫자 자체가 좀 많이 뿌려줘요. 열심히 하면 알아줍니다. 구글씨는 최소한 모른 척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하면 다 알아준다. 그게 유튜브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반면에,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도 예전에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에 글도 진짜 열심히 쓰고 했는데, 네이버 AI는 구글의 발끝에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얘는 선형이에요, 선형. 덧셈의 세계인 거죠, 덧셈의 세계. 덧셈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빨리 폭발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곱셈의 세계예요. 그래서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초반에 클 때는 네이버가 좋아요. 왜냐하면 덧셈. 초반에는 뭐 곱할 게 없잖아요. 그쵸? 곱해봤자 0은 아무리 곱해봤자 0이잖아요. 초반에는 네이버가 확실히 좀 좋은 면이 있어요. 계속 덧셈을 하게 되니까 저도 네이버 블로그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구글 쪽으로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마중물이 돼서 구글에서 유튜브 처음 구독자 만들었을 때 한 100명, 200명은 되게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한 4,000명, 5,000명 이웃이 있을 때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를 생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블로그를 좀 하다가 컨텐츠 만들고 하는 거에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유튜브를 하면 여러모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튜브 할 때 뭐 장비는 어떤 거 쓰냐 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오늘 알려드리는 김에 다 알려드릴게요. 뭐 좀 아끼면 뭐합니까? 뭐 저 그냥 다 시원하게 다 알려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시원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이게 쓰고 있는 이 카메라 보이는 거 있죠? 네, 요게 로지텍의 C922입니다. 웹캠이죠, 웹캠. 어떤 거는 73,000원이고 어떤 건 14만원이죠. 저도 처음에 한 개 샀을 때는 좀 비싼 거 샀거든요. 이거 샀는데 정품으로. 근데 똑같더라고요. 제가 정품 하나 사고 이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벌크? 병행 수입품? 네, 하여튼 이렇게 비품으로 들어온 거 이거 2개 샀는데 완전 똑같아요. 컴퓨터도 똑같은 녀석으로 인식하고 뭐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AS 받을 일도 없고 요거 사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사서 고장나면 버리고 그냥 하나 더 사면 됩니다. 네, 되게 간편하지 않습니까? 네, 웹캠. 제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어떤 분은 미러리스 같은 걸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미러리스 같은 걸로 해도 좋긴 한데 미러리스 같은 걸로 하기에는 좀 비싸잖아요. 미러리스가 아무리 싸도 한 100만원씩 하니까. 네, 저는 또 돈이 없으니까, 네, 미러리스는 못 사고, 이렇게 한 73,000원짜리, 요런 거 하나 사면은 제 카메라가 충분히 다 담기는 것 같아요. 웹캠의 장점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담잖아요. 아, 크게 담으면 좀 부담스럽더라고. 이게 눈곱 근겹까지 막 다 나오니까.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안 잡아주는 게 오히려 좀 편하더라고요. 네, 찍을 때. 저는 어차피 PC 화면을 많이 담으니까 요런 게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 지금 쓰는 마이크는 아닌데, 제가 주력으로 쓰는 게, 로데 NT USB거든요. 네, 요거 좀 비싸요. 네, 요게 한 27만 9천 원. 좀 싼 게 한 25만 원 정도 하네요. 아, 미니는 사지 마세요. 네, 이건 사지 마시고. 이거 병행 수입품인 것 같은데, 해외 직구? 모르겠어요. 이건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건 안 써봤습니다. 저는 좀 비싼 거 요걸로 샀어요. 27만 9천 원. 확실히, 음질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만큼까지 돈이 없는데요? 이런 분이 또 있잖아요. 네, 싼 거 없나요? 싼 거? 그런 분을 위해서, 그런 분은 요거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좀 싼 거거든요. 얘는, 네, 컴소니 거 필라. 네, 필라. 47,000원. 요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47,000원. 네,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로데 거 NT USB 20몇만 원 하니까 비싸서 그거 쓰고 싶은 사람은 써도 되는데 저렴이 쓰고 싶으신 분은 이거 써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울리는 이유는 마이크가 울리는 게 아니라 여기 강의장 환경이 좀 울립니다. 네, 그래서 울리는 거지 이 마이크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게임 방송 하는 분들이 이 마이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좀 좋은 거 쓰고 싶다. 아, 내가 뭐 돈 많은데 이렇게 싸구려만 추천해 주냐 이런 분을 위해서 슈어 MV7 요런 거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슈어 요런 거 쓰시면 됩니다. 좀 비싸죠. 확실히 이게 좀 음질이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웅달 책방에 웅달님이랑 뭐 기타 등등 네, 유명한 유튜버들 네, 거의 다 이거 쓰더라고요. 네, 비싸서 네, 저는 굳이 안 쓰고 있습니다. 장비는 그리고 요거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게 소니 TX650, TX660 뭐 이런 거거든요. 녹음기.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촬영할 때 음성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요거 하나 차면 좀 편하거든요. 이 모델은 650인데 650이 단종됐어요. 네, 650이 단종되고 660으로 나오거든요. 요거. 네, 뭐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녹음기입니다. 소리만 따로 넣어가지고 프리미어에서 핸드폰으로 찍고 이걸 음성 찍어가지고 둘이 합칠 때, 네, 그럴 때는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TX660. 저는 이렇게 외부 임장 수업할 때 이렇게 꼭 차고 다니거든요.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그리고 실내에서도 핸드폰으로 찍을 때는 네, 이게 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장비 쪽은 거의 다 된 것 같고 하도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펜 태블릿을 쓰거든요. 이렇게 펜 태블릿을 쓰는데 이게 와콤입니다. 와콤. 좋은 건 좀 비싼데 또 돈 많으신 분들 많으니까 근데 이런 영상 찍으면 또 자꾸 유튜브는 안 찍으면서 장비만 엄청 사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네. 보면 좀 정 필요하시면 좀 싼 거 쓰세요. 네. 인투어스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큰 거예요. 10몇만 원짜리. 와콤 인투어스 프로 뭐 이런 거 18만 원짜리. CTL 요게 4100. 요게 좀 작은 거예요. 요건 좀 싼 마이로 요거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없어도 됩니다, 사실. 네, 꼭 없어도 되는 건데 그냥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요런 거 88,000원짜리 요 정도 쓰면 되는 것 같고 난 조금 좋은 거 쓰고 싶다 하면 인투어스 뭐 요런 거 쓰시면 됩니다. 크기 차이에요, 크기. 확실히 좀 크면 좋긴 하거든요. 저 이렇게 큰 거 하나랑 여기 작은 거 이렇게 하나 있는데 저는 뭐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수학 수업 하는 거 아니니까. 수학 수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좋은 게 있으면 좋긴 한데 그냥 유튜브 찍기에는 뭐 사실 마우스로 하시는 분도 많고 그냥 요 정도면 과하고 네,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필기하는 프로그램. 이 필기하는 요 프로그램은 이거 무료 프로그램이거든요. 에픽펜이라고. 물론 유료도 되긴 하는데 저는 무료 버전만 쓰고 있습니다. 펜. 여기 보니까 여기 다운로드 위치 있죠. epicpen.com. 네, 여기 가면은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예요, 무료. 네, 다운로드 나우 있잖아요. 에픽펜에서 다운로드 나우 들어가면은 지금 다운해 주세요. 뭐 있겠죠. 그리고 동영상을 녹화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저는 OBS를 씁니다. 전 다른 프로그램을 솔직히 안 써봤어요. OBS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꼭 최고인 것 같아요. 역시 이 프로그램도 네, 공짜입니다. 요건 것 같습니다. 오픈 브로드캐스팅 뭐 스튜디오. 네.
소프트웨어, 네, OBS. 요게 최고인 것 같아요. 윈도우즈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요렇게 하면은 이제 다 완성해요. 제가 하는 거는 다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장비, 카메라, 로지텍 C922. 마이크는 세 가지로 나눠서 상급은 슈어, MV7이었나? 중급은 제가 쓰는 로데 NT-USB. 네, 요게 좋은 것 같고, 좀 저렴이 하급이라고 할게요. 저렴이 버전은 필라의 CM7010 USB. 네, 요 정도 쓰시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펜타블렛은 네, 와콤 걸 쓰면 됩니다. 네, 그리고 녹음기는 소니 TX660. 네, 요거 쓰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다 공짜예요. 네, 펜 쓰는 프로그램은 에픽펜이고요. 그 다음에 녹화 프로그램은 OBS를 쓰고 있습니다. 뭐 제가 쓰는 건 다 알려드렸어요. 뭐 요 정도면은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다 해결되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 하고 싶은데 뭐 돈이 얼마나 들까 궁금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최저가로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 요거는 좀 내 얼굴이 나오면 이게 필요하고, 얼굴 안 나와도 되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어도 상당히 좋아요. 핸드폰으로 찍을 거면 요게 있으면 여러모로 좀 좋긴 한 것 같아요. 소리가 잘 들어가니까. 마이크는 저렴한 거, 뭐 이거 4, 5만 원이면 사니까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 사면은 녹음기를 안 산다고 치면, 얘랑 얘만 산다고 치면은 뭐 한 10만원 정도? 네, 그 정도 들 것 같아요. 한 11만원, 12만원. 기존에 쓰던 컴퓨터에서 충분히 다 쓸 수 있으니까, 요렇게 시작해 보시면, 최소한, 제가 쓰고 있는 요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다. 네. 지금도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C922이고, 이 마이크가, 하급이라고 써있는 이 7010 USB거든요. 이거 뭐,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 이거 엄청 씁니다.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가 울리는 이유는 강의장이 울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얘는 메모해서 더보기란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네, 만족하시죠? 더 궁금한 건 없죠? 네, 이 정도면 네, 충분히 많이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100억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목표 설정을 해서 이득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면은 확실히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되니까. 근데 단순히 목표가 100억이라고 해서 100억을 벌 수 있는 건 진짜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책인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인데 제임스 클리어가 지은 책이거든요. 전 이분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살면서 어렴풋이 깨달았던 거를 책에다가 진짜 다 녹여냈어요. 이거는 진짜 한 10번 이상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목표를 써보세요 이런 거 많이 시키거든요. 그럼 너무 많은 분들이 100억, 뭐 1조, 뭐 500조 뭐 이렇게 금액을 쓰거든요. 목표를 씁니다. 근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100억을 어떻게 벌 거예요? 부동산 투자 잘해서 벌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 어떻게 잘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표는 행동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특히나 장기 목표는 더 그렇습니다. 차라리 단기 목표면 나를 좀 동기부여를 더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내가 현금 100억을 모으는 것이다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일주일 안에 10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겠다 뭐 이런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내가 움직이거든요. 내 목표는 뭐 100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내일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책의 장점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랑 시스템이랑 이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라고 칠게요. 마라톤 선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 꿈은 뭐 올림픽 금메달이겠죠. 근데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지만 모든 마라톤 하는 사람들,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목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다 똑같지만
누군가는 금메달을 따고 누군가는 금메달을 못 따게 되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은 사실 그닥 중요한지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목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현금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다. 그럼 현금 10억을 딱 모으는 순간 뭐 기쁘겠죠. 현금 10억 모은 그 순간은 참 기쁘겠죠. 근데 그게 길어야 한 일주일짜리 기쁨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길어야 한 달. 근데 한 달까지 기쁜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고, 보통 하루 이틀 기분 좋고 그냥 이렇네 하고 좀 현타가 세게 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목표가 없었다면 꾸준히 계속했을 사람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좀 번아웃이 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현타가 좀 세게 와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스템을 잡고 행동을 하면 여러모로 이득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173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루 1시간씩 주 7일 3년 동안 꾸준히 해봐라. 이러면 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제가 여기에서 목표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성공한다. 이게 훨씬 내가 행동하기도 좋고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매일 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마라톤 예를 들었으니까 마라톤 서브3를 예로 들게요. 마라톤을 달리는데 3시간 동안 완주하는 뭐 이런 목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마라톤 서브3 하려면 뭐 몇 년 걸리나요?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기간은 사실 저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빈도 같아요. 빈도. 마라톤을 서브3 하려면 일주일에 몇 번 훈련해야 되나요? 얼마큼 훈련해야 되나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거를 만들 수 있나요? 이런 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뭐 저는 지금 뭐 유튜브 많이 하니까 유튜브 구독자 뭐 100만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게 얼마나 걸리나요? 이거는 정말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저는 최적의 방법으로 빈도를 높이는 게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점짜리 영상은 솔직히 못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장인 같은 그런 분들이 만드는 영상을 저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분들이 뭐 1일 1편씩 업로드 한다고 치면은 나는 80점짜리를 하루에 3개씩 뭐 요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자. 이런 게 시스템이죠. 전략이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1일 5편씩 한번 올려보자. 뭐 이렇게 양으로 승부를 하면 빈도를 늘리는 거잖아요. 빈도를 늘리는 것 자체가 내공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보고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양을 늘리는 거는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완성도를 높여서 질적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나 올리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편씩 올리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근데 애초에 양을 잡고 가면은 하다 보면은 질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이렇게 뭐 약간 다소 부정확한 정보, 오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가 인정합니다.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잡고 나서 방송을 해도 어차피 오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괜히 한 99점짜리 100점짜리 뭐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하면은 저는 아예 못 올릴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뭐 제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좀 대충 하는 사람이거든요. 뭘 해도 그냥 대충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80점 정도 됐으면 이쯤 됐으면 그냥 일단 올리고 누가 지적하면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고 수정하자. 저는 이런 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악플 달면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이렇게 댓글 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내가 부족한 거 뻔히 아는데 뭐 제가 당연히 부족하죠. 제가 완벽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나만 믿어 내가 최고 전문가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잖아요. 그쵸? 뭐 저는 뭐 부동산 유튜버이긴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공부하고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취미가의 영역인 거죠. 근데 유튜브가 원래 그런 사람들 활동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떠들 수 없다. 전혀 이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방송입니까? 이거 뭐 KBS예요?
이게 틀린 거 이야기하면 뭐 뉴스 보도국에 난리가 나나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 개인 방송이고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거니까 틀려도 되고 오류가 있어도 돼요. 근데 제 양심에 그렇지는 그런 것만 안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제가 80점이라고 쓰긴 했지만 저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조사 많이 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조사 훨씬 많이 하시고 내공 많으신 분들 뭐 되게 많으신 거 저도 아는데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 시간 공부해온 거를 짧게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저한테 이렇게 구독해주고 시청 뭐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께 뭐 특별히 피해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제가 뭐 완전히 현저히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나름 공부하고 나름 검증된 것들만 전달해드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점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많은 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번인 것보다 2번인 게 향후에는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빈도와 양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저절로 고수가 되는 마법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래서 거지같이 대충 시작하세요. 저도 정말 거지같이 뭘 하든 정말 거지같이 대충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벌써요? 벌써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시작하니까 제가 뭐 할 거예요 하면 거의 바로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 시간을 뜸들이지 않습니다. 일단 대충 해보고 보정하면서 업데이트 해나가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쯤 오면은 시작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이렇게 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책에서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네, 제가 이 책 접어진 표시 보이시죠? 네, 접어놓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인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우리는 좀비로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좀비 상태라고 말했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성공하려면 이 디폴트 값을 높여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만약에 맨 처음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유튜브 할 때 뭐 한 10분짜리 영상만 찍는다고 해도 2-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3편 같은 건 상상도 못해요. 불가능한 영역이죠. 처음에는 압도적인 리소스가 필요해요.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조금씩 편해지거든요. 그러면 한 10분짜리 영상 찍는다고 했을 때 1시간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의 저는 그래도 한 4년차 유튜버니까 4년 정도 되고 요즘에 거의 맨날 찍다시피 하니까 저는 그래도 1시간 영상 찍는데 1시간이면 그래도 한 3편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1시간 영상 찍는데 한두 시간 정도 준비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경매 방송 같은 거는 솔직히 1시간 찍을 거면은 1시간 정도 준비하면 솔직히 충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방송이 경매 방송이에요. 경매 방송은 또 너무 자주 하면 인기가 없으니까 뭐 띄엄띄엄 하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쯤 되면은 이제 좀비 상태로 해도 충분히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 수 있게 좀 편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빈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빈도를 높이면 좀비 상태가 돼도 어느 정도 양질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달리기를 하든 여러분들이 뭐 본업에 무슨 일을 하든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어렸을 때 일찍 깨달았죠. 한 16살 정도에 깨닫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모든 걸 다 이 원리에 적용시키니까 뭐 운동도 그렇고 뭐 독서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조금 남들보다 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시간이 많이 들죠.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표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목표는 별로 쓸데없구나. 저는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표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이루고 나면 허무주의만 갖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보면 만약에 100억이 목표인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100억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기만 합니다.
100억을 벌 때까지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100억을 벌 때까지 힘들어도 참아야 돼.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나는 내가 솔직히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부러운 사람이 없다. 나는 제가 보통 때에는 와이프랑 점심 먹는 게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같이 점심을 먹거든요. 그리고 저녁을 거의 한 주 5일 정도는 두 아이와 와이프와 온 가족이 같이 저녁을 먹거든요. 웬만한 제가 아는 부자들도 이렇게 점심 때마다 와이프랑 이렇게 밥 먹고 저녁 때마다 온 가족이 같이 밥 먹고 매일 아침마다 두 아들과 달리기 하고 턱걸이 하고 운동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보다 더 부자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 재산은 달라지겠죠. 재산은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겠죠. 하지만 재산이 크고 작은 거는 나의 행복과 영향이 솔직히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재산이 행복에 영향을 매우 밀접하게 끼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입이 300만 원이야? 이런 저소득층에서는 월 수입 자체가 너나 적다 보니까 100만 원만 더 벌어도 그게 행복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구간은 좀 많이 넘어온 것 같고 월에 한 500만 원 이상 벌면은 솔직히 말해서 금액 자체가 그냥 기분이 좋을 뿐이지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도 참아야 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참고 이겨내고 하면서 이런 거 사실 다 기회비용이거든요. 이런 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100억을 버는 게 60세에 이루면 그럼 60살까지 내 삶은 너무 퍽퍽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네, 더 이상은 물론 저도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죠. 한 30대까지는 30대 초반까지 요때까지는 이렇게 살던 구간이 있었는데 저 일 많이 합니다. 네,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고 늘 많이 하지만 전 무슨 일을 하든 좀 즐겁게 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행복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내 목표는 100억을 버는 거야 하고 이 악물고 일하는 게 아니라 100억 이렇게 하다 보면 될 수도 있는 거지 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에 저를 넣고 그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억을 벌고 안 벌고 1000억을 벌고 안 벌고 이런 게 제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삶에 중요한 건 제가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잘 될까? 이게 재밌을까? 이게 돈이 될까? 이런 걸 구상하고 제가 구상했던 게 그대로 됐을 때 그때 진짜 기쁨이 되게 크거든요. 저는 이런 게 삶의 낙인 거지 100억이라는 숫자가 이거 그냥 통장에 찍히는 숫자잖아요. 숫자. 재산은 어느 구간이 넘어가면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고 사는 것 같아요. 100억이 있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100억이 없어도 저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찾아보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없어서 내가 안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갖고 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갖고 이 안에 좀 나름의 행복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꾸준히 계속하면 무슨 일이든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스템 안에 좀 빈도를 많이 넣어야겠죠. 내공 증진하고 싶은 거는 빈도를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부동산을 진짜 잘하고 싶어 하면은 임장 다니는 빈도를 극도로 높여야 되겠죠. 하루에 2번 이렇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싶어. 이건 욕심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공부하면서 서울대 가고 싶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임장을 매일 다녀야 돼요. 최소한 주 5일 이상.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래 주 7일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못 가는 날 있으니까 하루에 2번씩 가고 2번 간다는 얘기는 여기도 임장하고 저쪽도 임장하고 진짜 좀 많이 봐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큰 돈 벌고 싶으면 주식 종목 분석 계속하고 인사이트 계속 얻고 투자 많이 해보고 처음엔 많이 깨지겠지만 그게 기간이 또 길어지면 거기서 또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역시 사업에 매진하는 시간이 좀 많아야겠죠. 하지만 이런 거 다 누리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누리면서 충분히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돈보다 일단 1차로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먼저 챙겨 놓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챙겨 놓고 돈을 벌어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 운동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단 10층까지 뛰어오르기 뭐 이런 거 한두 번만 해도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가족은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좀 힘들면 뭐 2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자동차 타고 가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만 있어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충분히 이런 부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악물고 목표만 보면서 달려가면 목표를 잃었을 때 삶이 좀 허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챙기면서 이런 거 다 챙기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